여러분, 한 공기에도 쓰이는 초고강도 7,000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소재죠. 그런데 이 최첨단 소재가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약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용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소재의 용접부 안으로 그 미세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강도가 뚝 떨어지는지 이른바 연화현상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뭔가를 더 단단하게 붙이려고 하는 게 용접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용접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니, 이토록 강력한 합금이 도대체 왜 용접만 하면 힘을 잃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사진이 그 핵심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T6 열 처리로 최적화된 아주 이상적인 상태의 조직입니다. 강도가 무려 570메가파스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용접할 때 그 뜨거운 열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완벽했던 미세 조직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강도가 뚝 떨어지는 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화 현상은 용접부에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용접부 전체가 똑같이 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용접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밀하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이 구역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문제 해결의 진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앞으로 탐험할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쭉 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미세 조직이 완전히 다른 4개의 구역이 생겨납니다. 제일 뜨거운 용접 금속에서 시작해서요. 융합력, 고용력,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과시호역까지. 자, 그럼 저랑 같이 각 구역의 특징을 하나씩 따라가 보실까요? 첫 번째 구역, 바로 용접 금속입니다. 이름 그대로 금속이 완전히 녹았다가 다시 굳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물처럼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바로 에피텍셜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옆에 있는 땅에서 씨앗이 넘어와 자라나는 식물처럼 원래 있던 모재의 결정 구조를 따라서 새로운 결정이 기둥 모양으로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다음은 정말 아주 좁은 영역인데요. 융합력입니다. 용접 금속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전체가 다 녹는 게 아니고요. 결정과 결정 사이의 경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만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 같은 야금학적인 약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구역, 고용력입니다. 여기는 금속이 녹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 알루미늄 합금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미세한 강화 입자들, 전문용어로 석출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꽉 박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석출물들이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알루미늄 속으로 그냥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벽돌 사이사이를 꽉 채우고 있던 시멘트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 연화 현상의 진짜 주범, 바로 과시호역입니다. 여긴 고용력처럼 석출물이 아예 녹아버릴 만큼 뜨겁지는 않아요. 대신 어중간한 열을 받으면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는 아주 미세하고 촘촘하게 흩어져 있던 강화 입자들이요. 서로 막 엉겨붙어서 크고 듬성듬성한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원래 이 미세한 입자들이 재료가 변형되는 걸 막아주는 촘촘한 장애물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애물이 듬성듬성해지니까 재료가 훨씬 쉽게 변형되는 거죠. 강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장 약해지는 진정한 연화역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계에서 각 구역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봤죠. 그럼 이제 이 미세한 변화들이 실제로 측정했을 때 강도 저하라는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용접 중심부에서부터 바깥으로 쭉 이동하면서 경도를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어떠세요?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지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최저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과시호역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석출물들이 뭉쳐서 커지는 현상, 바로 그 현상이 가장 심각한 강도 저하를 일으킨다는 걸
이 데이터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열을 아주 잘 전달해요. 그래서 용접을 하면 그 열의 영향을 받는 부분, 즉 열영향부가 굉장히 넓게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이 넓은 구역 안에서 강도를 책임지던 핵심 플레이어, 이 미세한 석출물들이 난리를 겪는 거죠. 고용역처럼 너무 뜨거운 곳에선 아예 녹아 사라져버리고, 과시호역처럼 어중간하게 뜨거운 곳에선 자기들끼리 뭉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연화현상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암울하겠죠? 다행히도 엔지니어들은 그냥 좌절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합금 자체가 가진 아주 놀라운 능력과 또 인간의 기술력이 만나서 이 약점을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반격의 시간입니다. 7,000개 알루미늄 합금이 가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온시효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용접 때문에 뚝 떨어졌던 강도가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상온에 놔두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다시 단단해지는 현상이에요. 마치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알루미늄 안에서 강도를 높여주는 미세 입자들이 다시 스멀스멀 생겨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종의 자가치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만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 연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주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요, 아예 처음부터 용접 금속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용접할 때 쓰는 재료에 티타늄이나 지르코늄 같은 원소를 아주 조금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원소들이 마치 씨앗 같은 역할을 해서 결정들이 제멋대로 크고 거칠게 자라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거칠었던 조직이 오른쪽처럼 아주 미세하고 균일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요. 당연히 기계적 성질도 훨씬 좋아지겠죠? 두 번째 전략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영역 자체를 그냥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아크 용접은 열이 좀 넓게 퍼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레이저나 전자빔처럼 에너지를 아주 좁은 영역에만 딱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열의 영향을 받는 부분, 즉 약해지는 부분의 폭이 최소화되니까 구조물 전체의 강도 손실도 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전략은 용접이 끝난 후에 다시 강도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용접한 구조물 전체를 통째로 다시 T6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강도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상온시효성, 그 자가치유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충분히 기다려주면 강도가 저절로 회복되니까 그 시간을 설계에 미리 반영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실용적인 핵심 설계 원칙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첫째, 연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니까 이걸 감안해서 설계할 때 허용 응력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잡아야 합니다. 둘째, 용접 금속이 약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봤던 결정리 미세화 기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이 합금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강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품질 검사를 할 때 강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강한 소재가 한번 약해졌다가 스스로의 힘으로든 아니면 공학적인 도움을 받아서든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재료 현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회복이라는 개념을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미래의 항공기나 자동차, 더 나아가서 모든 경량 구조물을 설계하고 만들고 심지어 수리하는 방식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